사라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가 떠났다. 정말 슬픈 건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라져간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가 떠났다. 아니, 증발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린 내 지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는 누군가 사라진다는 것에 담담해질 만도 한데 도무지 괜찮지가 않다. 정말 슬픈 건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라져간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그건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불효를 의미하니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미 놓쳐버렸는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언제 어떻게 잃었는지 짐작조차 힘든 어떤 것. 입김이 공기 중에 흩어지듯 순식간에 기화에 자취를 감춰버린 무언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찰나에 소멸돼 흔적조차 없어진 무엇. 그렇게 그 여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부단히 쫓고 있었다. 바다를 찾은 건 그 무렵이다. 몇 방울씩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금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로 변했다. 창연한 바다가 창옥빛으로 물들고 염분을 머금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칠 것 없이 불어왔다.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출렁이자 사람들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어느덧 배 위에는 나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망무재의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언뜻 고개를 돌렸는데 저 멀리 선상에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두 팔을 살짝 벌리고 고개를 한껏 젖힌 채 온 몸으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에버트 풀러 그레이브스의 그림 가판 위에서 속 주인공 같았다. 한 여자가 배 난간에 기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하늘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고 쪽빛 바다에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 여자의 모자 장식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휘날리고 치맛자락은 반대 방향으로 펄럭이는 곳으로 보아 사방에서 정신없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찬 바람이 휘몰아쳐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당장 폭우가 쏟아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날씨다. 한마디로 을씨년스럽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일 수도,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단지 바다가 보고 싶어 배에 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녀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순간 하얀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선회하며 그녀를 배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 에버트 풀러 그레이브스가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미묘한 빛의 흐름과 색조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그는 세부적인 묘사보다 전체적인 양감에 초점을 맞춰서 얼굴과 머리의 명암을 드러냈고 캔버스의 오돌토돌한 질감까지 보일 정도로 물감을 얇게 펴 발라서 여성의 맑은 피부를 표현했다. 또 단숨에 휘갈긴 필촉으로 모자 장식의 가볍고 유연한 성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냈으며 물감을 촘촘하고 도톰하게 중첩해서 드레스의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살렸다. 반면에 바다 풍경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느낌으로 묘사했는데 자유분방한 색채와 대담하고 경쾌한 붓질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많은 화가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당시 새로운 미술 사조로 떠오른 인상주의에 깊이 매료된 그들은
유럽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국식 인상주의를 전파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버 플러 그레이브스였다. 꽃을 묘사하는 데 있어 최고의 화가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꽃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화가였지만 꽃만큼 몰두했던 것이 바다였다. 산상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바람둥이와 집을 앞두고 해안가의 평화로운 전경을 그린 가든하우스 글로스터와 이스턴 포인트 글로스터, 그리고 어부들의 소박한 일상을 묘사한 어부의 수업과 대화하는 어부들 등 그는 바다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남겼다. 그가 이토록 바다를 자주 그린 이유는 그가 살았던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4년간의 파리 생활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가 자신의 미술학교를 설립한 그는 얼마 뒤 미국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해안마을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다. 그는 그곳으로 집과 학교를 옮겨 유화와 수채화를 가르쳤다. 동시에 다수의 작품을 생산하며 화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케네벙크 출입구, 케네벙크포트 근처에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등 마을 풍경과 일상을 묘사한 그의 그림들은 당대 평론가,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달력과 엽서의 형태로 복사되어 그 지역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그레이브스는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그를 두고 한 지역 신문은 미술에서만큼 사회적인 일에도 리더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후 다시 파리로 건너가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할 때도, 카리브해와 남미로 여행을 갔을 때도, 보스턴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도, 뉴욕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의 준회원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그는 여름이면 늘 케네벙크포트를 찾았다. 말년이 돼서는 계속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에는 주로 마을의 농부와 어부, 그리고 나이든 선장을 주제로 한 풍속화나 정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1936년 여름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때 그의 나이 77으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다. 그에게 케네벙크포트는 어떤 의미였을까? 스스로 선택한 제2의 고향이자 최고의 휴가처이며 삶의 보금자리였던 곳, 그리고 자신의 수많은 작품이 탄생한 그것을 그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꼈던 것 같다.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햇살, 바람, 공기 등 그곳의 자연을 사랑했을 것이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코발트빛 바다에서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엄청난 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음 놓을 곳 딱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 언제든 찾아가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에게 바닷마을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움직이고 빛은 흩어지고 모래는 쓸려가지만 결국 다 제자리에 있다. 거듭 유실되고 확장되어 변화되며 끝없는 생멸을 되풀이할 뿐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사라진 것들을 생각한다. 바다의 무는 안부처럼 사라진 존재를 하나씩 호명해본다. 놓쳐버린 말, 듣다 만 이야기, 조각난 믿음, 떠나간 사랑, 끊긴 전화벨 소리, 어린 목숨들, 잊힌 이름, 간절한 맹세, 좌절된 꿈, 빛바랜 기억, 부질없는 다짐들, 이렇게 하나둘씩 사라진 것들의 목록을 적어본다. 맹렬히 사라져간 것들을 애도하고 허무하게 떠나간 것들의 인사를 전한다. 그들에게 말을 걸고 마음을 전하고 끝내 떠나보내는 것, 이것은 사라짐에 대한 일종의 작별의식이다. 종종 생각한다. 삶이란 상실을 축적해가는 일이라고. 반복되는 부재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상실을 경험한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기억했다가 망각하고, 채웠다가 비워지고, 가졌다가 놓아주고, 왔다가 떠나가고,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탄생했다가 소멸한다. 산다는 건 끊임없이 이별하는 일이다. 무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표류하는 일이다. 세월은 자꾸 빈 자리를 만들고 빈 자리는 영영 채워지지 않는다. 만물은 유실되어 사라지고 잃고 소멸해버린다. 사라짐이 곧 인생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짐의 운명이 있다.